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포인트 그룹과 스페이스 그룹을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2개의 포인트 그룹이 표시되어 있고요. 색깔이 다르게 이제 이런 적색 계통의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우의 그룹의 이제 대표들을, 다시 말하면 센트로 시미트리가 있는 애들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방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센트로 시미트리가 있는 것이 지금 11개가 있는데, 세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 센트로 시미트리가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엑스레이나 뭐 이런 어떤 디프렉션, 일렉트론이나 엑스레이 같은 이런 디프렉션으로밖에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디프렉션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 바퀴 돌려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의 XRD 자체의 그런 어떤 디프렉션의 자체의 습성에 의해서 영향받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RD로 어떤 디프렉션을 시키면 그거 자체가 센트로 시미트리하죠. 예를 들어서 레시프로칼 레티스를 예를 들면은 각각의 이제 HKL에 대한 노멀라이즈된 이 디프렉션 파워를 보게 되면, 디프렉션 된 강도를 노멀라이즈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HKL에서 나오는 거나 마이너스 H,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에서 나오는 거가 같기 때문에 얘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얘하고 얘를 XRD가 구별을 못하고, 얘하고 얘를 XRD가 구별을 못하고, 얘하고 얘를 XRD가 구별을 못하고, 얘하고 얘를 XRD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요런 색깔이 변한 거에 앞에 있는 것들, 얘랑 얘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거를 라우의 그룹이라 그래서 얘가 같은 그룹이다. 왜? XRD는 쟤들을 구별을 못하니까. 지금 싱글 크리스탈 XRD 디프렉션 해서 이제 이 정도 11개 정도의 그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센트로 시미트리가 있는 11개가 자기하고 비슷한 센트로 시미트리가 없는 몇 개씩을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XRD가 구별을 못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라우의 그룹입니다. 이게 만약에 파워드로 가면 이게 11개 그룹으로 구별을 하던 거를 이 4개에 또 빠져갖고 7개 그룹으로밖에 또 구별을 못해요. 파우더로 가면. 왜냐면 파우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멀티플리시티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파우더에서 알아낼 수 있는 7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4M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이 빠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6바엠이 빠져요. 그러니까 4바엠, 6바엠, 마이너스 3M, 3M. 그래서 이 4개가 빠지고 나면은 7개의 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파우더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했을 경우에는, 파우더 디프렉션을 했을 경우에는 7개의 그룹으로밖에 구별을 못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XRD 패턴으로부터 스페이스 그룹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얘들을 다 XRD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난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포인트 그룹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쇼트 노테이션인데, 이게 이제 허만 마긴의 쇼트 노테이션인데,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전에 설명드린 게 이제 요 슬래시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본다 그랬죠. 요게 투폴드 촉이 있고, 그거에 수직한 면이,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이제 수직한 면이 미러면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바가 있으면 다 그걸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는 바가 없는 거, MMM도 이게 생략된 거예요. 2바 M이 생략이 돼서 그냥 MMM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로테이션을 보면 2바M으로 돼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오늘 MM2는 여러분들 요거 MMM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4바M, 그 다음에 4바M, 2바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것도. 다시 말하면 얘도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시 말해서 6바엠, 2바엠, 2바엠입니다. 666이 아니라 622, 422, 222 이런 게 이제 여기 빠져 있는 거죠. 여기도 4바엠, 2바엠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만약에 4바엠이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 이게 큐빅인 걸 다 알고 계신데, 큐빅에 뭐, ABC 방향으로는 4폴드 있는 건 당연하니까 이게 4고, 여러분들, 이러한 포인트 그룹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다 마음속에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걸 하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보게 되면 이게 외워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소하게 처음 외우시긴 힘들 거라서 이런 표를 놓고 지금이라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이제 이거의 라우의 그것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나눠야죠. 예를 들면 얘네 둘은 트리크리닉, 2자나 M자로 시작하고 하나짜리. 예를 들면 이건 하나짜리라고 했죠. 여기 슬래시 있는 놈은. 그래서 이거나 전부 다 모노크리닉. 그 다음에 2나 M으로 되어 있으면서 3개짜리, 3개로 나오는 거, 방향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소롬빅. 그 다음에 4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죠? 테트라고날. 3자로 시작하면 뭐죠? 무조건 트리고날. 그 다음에 6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죠? 헥사고날. 그 다음에 3자가 두 번째 나오면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는 놈은 전부 큐빅. 이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한번 또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 그룹의 이제 시미트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미트리 방향은 3가지 방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3개짜리가 맥시멈이니까 하나, 둘, 3개. 얘도 얘는 6바엠, 2바엠 해갖고 3개짜리. 얘도 2바엠 해서 3개짜리. 그러면 이 각각의 2바엠이 작동하는 방향, 여기에 2바엠이 작동하는 방향, 여기에 2바엠이 작동하는 방향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영어를 제대로 여러분들 얘기하면 2 over m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콩그리시로 2바m, 4바m 또는 4/m, 2/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콩글리시예요. 원래는 4 over m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향이, 예를 들면은 모노크리닉은 아무 방향이 없죠. 얘는 완전히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빌딩 블록을 해갖고 실제 크리스탈을 몇 개를 만들어 봤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트리크리닉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금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원자 하나가 어시미트릭 유닛이고, 그게 이제 프리미티브일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미티브일 경우에는 원자 하나가 어시미트릭 유닛이고, 그게 베이시스고, 그게 유닛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원자 하나는 아니지만 이 트리크리닉은 어시미트릭 유닛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수십 개짜리 원자가 수십 개씩 붙어 있는데 그게 어시미트릭 유닛이에요. 걔도 마찬가지로 금속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게, 그 어시미트릭 유닛이 베이시스, 다시 말하면 레티스 포인트 유닛이고, 그게 곧바로 그냥 유닛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미트리 오퍼레이션이 전혀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특히 P1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그렇고요. P-1은 시미트리 액션이 있죠. 뭐냐면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더블링이 되는 그런 시미트리가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P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트리크리닉이면서 프리미티브 P1인 것은 그거 자체가 어시미트릭 유닛이고, 그게 베이시스고, 그게 유닛셀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방향을 얘기하다가 다시 딴 얘기를 드렸는데, 방향을 다시 넘어가면은 얘네들은 이제 방향이 없고요. 얘네들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고요. 투폴드 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투폴드 축을 대개 우리가 Z축으로 이제 잡는데요. 투폴드 축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오소롬빅은 X, Y, Z 방향으로 그냥 시미트리 방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트라고날 같은 경우에는
4폴드 방향이 이제 메인 레이저 방향이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프린서플 엑시스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대표 엑시스가 가장 얘네들을 이 각각의 시미트리를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최고의 로테이션 남바가 있는 축을 우리가 프린서플 축이라고 해서 걔를 그 메인 축으로 봐요. 그래서 이 메인 축이 4폴드고, 그 4폴드에 대해서 그 Z 방향이 4폴드고, 다시 말하면 C 방향이 4폴드고, 그 다음에 B 방향이 두 번째 방향이 되겠고, A, B는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대각면 방향을 세 번째 방향으로 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트리고널과 헥사고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림 그려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역시 헥사고널이나 트리고널은 전부 C 엑시스, 다시 말하면 높이 방향이 Z 방향이 그 프린서플 엑시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러가 여기에 가운데 미러는 그 A 방향, 다시 말하면 서로 120도 또는 60도로 사이각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같은 길이의 그 A 방향, B 방향이 이 N 방향이 되겠고요. 그 사이 대각선 방향이 여기 N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다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큐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두 개밖에 없지만 뒤에 세 번째 게 생략된 거고요. 여기 세 개짜리 보시면 첫 번째가 ABC 방향이고 X, Y, Z 방향이고 그쪽으로 4폴드 있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향이 최대각선 볼륨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디 다이고널 방향에 이렇게 보면 거기가 세 개로 3폴드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대각면, 다시 말하면 110 방향 대각면의 그 방향을 세 번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암기해 주셔야 나중에 이걸 볼 줄 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그룹이 대충 정리가 됐고요. 이러한 그 포인트 그룹은 여러분들 32개를 완벽하게 외우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페이스 그룹이 되려면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은 글라이드 스크류라는 게, 물론 앞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글라이드 스크류가 이제 들어가면 이 M 대신에 뭐가 되죠? A, B, C 또는 N 또는 D 또는 E 이런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M 대신에 여기에 A, B, C,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로 A, B, C, N, D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글라이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 로테이션 숫자에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가 붙으면 그게 스크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 포인트 그룹에 글라이드 스크류가 더해지면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이 일단 스페이스 그룹의 기본이고요. 그 스페이스 그룹에 플러스 브레비스 레티스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죠. 브레비스 레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큐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페이스 센터드, 바디 센터드가 가능하고요. 테트라고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하고 바디 센터만 가능하고요. 오소롬빅 같은 경우에는 뭐 ABC 베이스 센터, 프리미티브 베이스 센터, 페이스 센터, 바디 센터 전부 다 가능하고요. 모노크리닉 경우에는 프리미티브하고 베이스 센터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C축으로 위아래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트리클리닉 같은 건 프리미티브만 가능하고요. 헥사고날도 프리미티브만 가능한데, 트리고날이 여기가 재밌습니다. 트리고날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헥사고날 세팅을 사용한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죠. 트리고날은 헥사고날 세팅을 그냥 사용하고 프리미티브로 가는데, 거기에 R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R로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R로 시작하는 거는 롬보헤이드랄로 프리미티브로 작게 가도 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가고 헥사고널 세팅 안에 방점을 2개 더 찍어서, 다시 말하면 거기에 레티스 포인트를 2개 더 찍어갖고, 그거는 최대각선 방향으로 3등분해서 2개를 찍는다 그랬죠. 최대각선 방향으로 3등분해서 2개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R 세팅으로 쓴다. 다시 말하면 R이 앞에 나온 거는 프리미티브를 롬보히드랄로, 다시 말하면 각도 하나에 사각, 다시 말하면 90도가 아닌 각도에다가 120도나 60도가 아닌 그런 각도에다가 가세의 변이 길이가 같은 그런 어떤 보석같이 생긴 그런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을 가지고 롬보히드랄 프리미티브 세팅을 할 수 있고, 또는
헥사고널 세팅을 그대로 쓰면서 안에다가 레티스 포인트 2개 더 찍어서 그렇게 되면 총 레티스 포인트가 3개가 되는 그런 그 R 센터드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트리고널 속에 7개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리고널의 하나의 종류다. 그래서 R로 시작하는 거가 특별히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인트 그룹 아까 보여드린 대로 32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익스텐디드 포인트 그룹이라 그래갖고 스크류하고 아래 첨자, 숫자의 아래 첨자, 그 다음에 글라이드라고 하면 M 대신에 A, B, C, N, 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해서 사용함으로써 포인트 그룹이 달라지고요. 그 앞에다가 대문자 PFIC라는 또는 C는 ABC 대문자 다 같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붙여서 이런 브레비스 심볼, 브레비스에 대한 어떤 이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은 트랜스레이션 아이디어를 같이 섞어 놓은 게 그게 스페이스 그룹이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 그룹이 몇 개 있다고요? 230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230개의 스페이스 그룹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보강 설명을 드려서 2가지 보강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가 이제 세팅입니다.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느냐. 다시 말하면 X축, Y축, Z축을 어떻게 잡느냐. 베이시스를. 그 문제가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위에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까만 것들이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그 위에 2개가 여러분들 같아 보입니까? 틀려 보입니까? 거의 비슷하죠? 원래 C 센터드하고 A 센터드는 베이스 센터드의 일종이니까 뭐 A, B, C 축만 바꾸면 저건 뭐 A라고 써도 되고 B라고 써도 되고 C라고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2개는 A하고 C를 바꿔놓은 다음에 시미트리 디렉션, 이 3개의 시미트리 디렉션, 여기는 MM2니까 지금 오소롬빅인데, 이 오소롬빅의 X축, Y축, Z축인데, X축, Y축, Z축의 시미트리 액션을 그대로 놔뒀죠, 여기. 그러니까 얘네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네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이 방향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얘는 A축으로 마주보는 방향에 베이스 센터가 있는 거고, 얘는 C축으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지금 베이스 센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트랜스레이션이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다른 시미트리인데, 얘는 얘하고 한번 보세요. 얘네들 전부 다 지금 오소롬빅인데 CMCM, 그 다음에 CCMM,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CMCM하고 CCMM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BMMB나 BMM도 같은 거고요. AMMA나 AMAM 다 같은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6개가 다 같은 거예요. 왜 같냐? 이거 X, Y, Z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어쨌든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빨갛게 보였던 저 위에 나온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C 센터드고 여기는 A 센터드인데 결국은 이 시미트리 방향 X, Y, Z축, 다시 말하면 요 방향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채 이 브레비스 트랜스레이션이 얘는 2분의 1 제로로 가는 거고, 이게 A축에 있다라는 거는 제로 2분의 1 가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레티스를 만들죠. 요거 2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레티스를 만들기 때문에 얘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 밑에 나온 6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C축으로, 다시 말하면은 C축으로 위아래로 베이스 센터가 있는 건데, 얘는 C축, X, Y축, 여기는 Y축의 C축으로, 글라이드가 있는 거죠. Y축 방향으로 미러가 있으면서 그 미러를 할 때, C축으로 2분의 1만큼 미끄러지는 게 있는 거고, 얘는 X축 방향으로 미러가 있는데, 그거를 C축으로 2분의 1만큼 미끄러진 다음에 미러를 때리라는 그런 글라이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건데, 보시면 X축하고 Y축만, 여기 CC 똑같으니까 X축하고 Y축만 바꿔버리면 이 2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X축하고 Y축을 스위치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건 B 센터 들고 B 센터 들고 이 가운데 이 B 자리만 빼놓고 A 자리와 X 자리하고 Z 자리에 B 글라이드가 있고 얘는 Z 자리에 B 글라이드가 있고 얘는 X 자리에 B 글라이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X축하고 Z축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밑에 마찬가지로 이 A 센터드로 나온 얘네들도 A 쪽은 그대로 미러를 놔두고 X축에는 그대로 미러를 놔두고 뒤에 두 개가 스위치 돼 있죠. 여기 AM이고 여기 MA니까 얘는 Y축하고 Z축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세팅을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얘하고 얘도 다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 얘는 지금 B 센터드인데 센터다가 돼 있는 쪽으로 글라이드가 있는 거죠. 얘는 C 센터드인데 그 센터가 있는 쪽으로 글라이드가 있는 거고 얘는 A 센터인데 그 센터가 있는 쪽으로 이게 센터드라고 얘는 이 브레비스 센터가 있는 이쪽으로 글라이드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게 움직였네. 어쨌든 여기서 이게 그 6개가 얘기하는 그 시미트리는 똑같은 겁니다. X축, Y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 세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세팅이 있는 거죠. 6개의 다른 세팅이지만 똑같은 시미트리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 둘은 엄연히 다른 완전히 다른 스페이스 그룹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스페이스 그룹 설명을 하면서 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실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 해봐야 될 거는 이런 스페이스 그룹까지 포인트 그룹에서부터 스페이스 그룹까지 나오는 모든 그 정리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알아냈을까요? 전부 XRD 찍어갖고 알아낸 거예요. TM 찍고 XRD 찍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어떤 경우에는 IR도 찍고 뭐 라만도 찍고 하여간 별 그런 어떤 그 분석 기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알아내는데 오늘은 저희가 딴 거는 다 캔슬하고 가장 중요한 거 파우더 디프렉션 다시 말하면 이 가장 복잡한 게 파우더 디프렉션인데 그 파우더 디프렉션에서 우리가 XRD 패턴을 잡고 그로부터 스페이스 그룹을 어떻게 알아내느냐라는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어떤 개념이냐? Structural Determination, 파우더 디프렉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을 텐데 과거에 이제 이 싱글 크리스탈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보다는 뭐 파우더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쉬워요. 싱글 크리스탈로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쉬운데 이것을 싱글 크리스탈로 하지 않고 파우더를 가지고 하는 기술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면 이게 파우더가 만들기가 쉽고 싱글 크리스탈은 일단 만들기가 어려워요. 뭐 요즘은 아주 작은 크기의 싱글 크리스탈, 다시 말하면 파우더 크기의 싱글 크리스탈만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현 시점에서의 기술 발전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어차피 파우더에서 범용 데이터를 얻은 이후에 그로부터 이 스트럭처럴 디터미네이션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퍼즐 맞추기에 버금가는 아주 그런 영어로 말씀드리면 라우지 잡인데 아주 그냥 더러운 일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파우더 디프렉션을 기준으로 우리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파우더 디프렉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싱글 크리스탈은 한 말씀 제가 아까도 계속 드렸지만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피크가 다시 말하면 파우더 디프렉션 패턴의 각각의 피크가 각 HKL의 어떤 인덱스 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늘 겹쳐서 같이 나옵니다. 이 디프렉션 패턴에서는, 파우더에서는. 그리고
물론 저쪽에도 저 싱글 크리스탈 쪽에서도 그게 겹쳐 나오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래도 좀 그 정도가 아주 약하다. 그래서 이런 그 파우더 디프렉션을 가지고 스트럭처 어차피 그 각각의 HKL에 해당하는 피크의 그 아래 면적이 XRD 패턴에서의 그 각각의 피크의 아래 면적이 싱글 인덱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면을 지칭하는 그런 피크라면 그거의 면적이 그 스트럭처 팩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거를 그 다음 프로세스를 넘어가는데 이 파우더일 경우에는 그거를 그렇게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겹쳐 있으니까 전부 오버랩 돼 있어요. 오버랩. 그냥 엄청나게 오버랩 돼 있어서 요 근래에 여러 가지 피크 펑션들을 사용해서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디컨볼루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디컨볼루션 스킬에 대한 어떤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우리가 이 파우더 가지고도 스트럭처 디터미네이션 하는데 여전히 어떤 배리어가, 그러니까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그런 아주 쉬운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제가 하는데 이게 무지 어렵다.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 교과서적인 그 이론으로만 접한 분들이 자기가 이제 그걸 이해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뭐 무슨 소리 하냐, 뭐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무지 어렵습니다. 이거 해본 사람 변명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를 그 해보면 심지어 하여간에 그 굉장한 그 이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하여간에 그 이 데이터를 다루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그 시간이 엄청난 에너지와 타임 컨수밍, 특히 뭐 이게 그 어시메트릭 유닛이 좀 복잡하고 시미트리가 좀 뭐랄까 약하고 이런 것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 이론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자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게 뭐가 어렵냐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당혹스럽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못해요. 엄청난 개인적 이 수양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는 원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덱싱을 하죠. 이게 이제 집두절도 모르는 그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XRD를 기존에 뭐 ICDD나 ICSD나 뭐 이런 그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맞춰봤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여간에 뭐 그런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걸 찾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 노력을 해서 그런 게 나왔다고 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이것저것 만들어갖고 XRD 패턴 찍어본다고 해서 패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패턴 찾기는 무지 힘듭니다. 뭐 그런 거 평생에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고 끝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 15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이 XRD 패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거를 총 7개를 찾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이 스트럭처 디터미네이션 해갖고 저희가 등록을 시켰는데요. 한 7개 정도 지금까지 했는데 15년 동안 7개 정도 찾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툴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하시는 것보다는 한 100만 배쯤 더 그 하이 프로버빌리티로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에서 만드시는 것보다 한 100만 배 좀 높은 이 확률을 가지고 그 ICSD나 ICDD 같은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정말 브랜드 뉴 머티리얼을 찾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찾아도 15년에 뭐 7개밖에 못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그냥 집에서 또는 실험실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면서 새로운 거 찾는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현실을 바로 알고 이런 것들을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만에 하나 이걸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덱싱을 합니다. 그럼 인덱싱은 뭐냐? 여러분들 인덱싱은 피크가 있는 위치만 갖고 하는 겁니다. 피크의 인텐시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피크가 다시 말하면 DHKL 투세타만을 이용하는 거야. 실측한 투세타만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덱싱을 하면 인덱싱이라는 게 HKL 이 면 지수를 전부 구해낸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해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브레비스 레티스는 아니고 이걸 브레비스 레티스는 아니고 유니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니셀과 브레비스 레티스를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센터링, 다시 말하면 ABC,
FIRP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센터링,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브레비스 레티스의 정보가 가미된 거지만, 그냥 이게 크리스탈 시스템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흔히 그냥 유니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유니셀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크리스탈 시스템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덱싱이 끝나고 나면 뭘 알 수 있다고요? 크리스탈 시스템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모노크리닉인지, 얘가 트리크리닉인지, 얘가 오소롬빅인지, 얘가 헥사고날인지, 얘가 큐빅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만 갖고 알 수 있냐면 이 실측 세타 값만 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 피크가 있는 위치에 세타 값만 갖고 계산한다. 그 피크의 높이 내지는 피크의 인텐시티, 그 면적, 이건 전혀 상관없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설명입니다. 그런 어떤 그 이론적인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치고, 굉장히 그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만약에 그 언노운 패턴을 가지고 인덱싱을 한다라는 생각 하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 이론적인 설명은 싹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실측된 세타 값만 가지고, 그 피크가 있는 위치에 있던 그 세타 값만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걔가 알아서 해줘요. 이거 뭐 손으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 일반 XRD 시간에 이거 간단한 거, 이 인덱싱을 손으로도 하시고 그러는 거를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웬만한 거는 사람 손으로 못 하고요. 그냥 알아서 컴퓨터가 다 돌려주니까.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이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딕볼, 이토, 트레오, 맥밀리,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블 체크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아웃풋이 맞냐 안 맞냐는 여기 피겨 오브 메릿이라는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수식으로 나타내 있는 어떤 척도인데요. 이 M 값하고 F 값이 있는데, 이제 가로치고 22는 피크 20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피크 20개를 가지고 이 값이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100은 넘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잘못하고 불순물들이 같이 끼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애초에 안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컴퓨터 그냥 맡겨서 돌려버리면 뭐 얼마 나오냐면 뭐 한 20, 뭐 40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만큼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우리가 이 릴라이어블하게 믿을만하게 사용될 그런 어떤 고려의 가치가 있는 거는 적어도 100단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것저것, 요건 불순물 같은데 그거 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덱싱을 거치고 나면은 크리스탈 시스템을 알게 되고, 레티스 파라미터를 알게 되죠. 레티스 파라미터라는 거는 셀의 길이, 그 다음에 각도, 뭐 이런 걸 다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레티스 시스템 알고, 그 다음에 ABC 길이 다 알면 여러분들 HKL은 그냥 다 나오겠죠. 이 면지수 값은. 그래서 이걸 쫙 끝내고 여러분들이 그 인덱싱 스텝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덱싱 스텝을 맞추면 뭐가 끝난다고요? 크리스탈 시스템이 결정되고, 그 시스템의 크기 또는 각도라는 레티스 파라미터를 다 알게 되고, 레티스 파라미터하고 시스템을 아니까 각 피크의 면지수를 다 알게 된다. XRD 피크의 그 면지수를 어사인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피크는 무슨 면이고 요 피크는 무슨 면이라는 걸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딕볼, 이또, 트레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이 복합적인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피겨 오브 메릿, 다시 말하면은 이 M 값, F 값을 몇백 정도, 적어도 100, 200, 300, 여기는 지금 굉장히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그룹에서 했던 값인데, 뭐 450, 530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건 거의 뭐 100%, 99.99% 이 인덱싱이 맞는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싱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덱싱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티스 파라미터하고 각 그 피크의 인덱스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제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을 하면 뭘 갖고 하느냐? 스페이스 디터미네이션은 우리가 시스테매틱 앱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스테매틱 앱센스, 체계적으로 빠지고 들어가고를 우리가 본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아주 간단하게는 뭐 FCC일 때는 뭐 HKL이 뭐고 뭐 PCC일 때는 뭐고 이거 아마 이런 도명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부들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론적인 강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인덱싱에서 구한 HKL 값을 가지고 시스테매틱 앱센스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그룹을 디터미네이션 하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뭐 한 70-80% 정도가 여기서 정확한 스페이스 그룹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고 그냥 어렴풋이 무슨 뭐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정도만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좀 이따 프로파일 매칭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실물을 가서 이게 바로 스캔디움 옵사이드라는 SC2O3 그리고 스페이스 그룹은 C2/M이니까 저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어떤 크리스탈 시스템인지 아셔야 돼요. C니까 저게 C 센터인데 뒤에 E/M이 나오니까 저놈은 저거 100% 모노크리닉이구나. C 센터든 모노크리닉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죠. 물론 지금 이 경우에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긴 제가 이걸 아니까 적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XRD 패턴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XRD 패턴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여기 이건 몰라요. 지금 이게 C2/M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숫자 HKL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게 테이블이 무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덱싱이 끝났으니까 얘가 모노크리닉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죠? 그러니까 모노크리닉에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덱싱을 끝낸 저 데이터를 가지고 HKL 데이터를 가지고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 하는 표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 테이블을 보고 우리 시스테매틱 앱센스에 의한 이거의 스페이스 그룹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테이블을 보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모노크리닉이라는 건 이미 인덱싱하면 알죠. 우리가 인덱싱이 했다는 얘기는 이게 모노크리닉이라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노크리닉은 다행히도 라우에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우에 그룹이 2/M이 대표고 그 앞에 2, 그냥 E인 거 있고, 그냥 M인 거 있고, 그렇게 세 개잖아요. 2/M. 이렇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다행히도 이 라우에 그룹이 이 안에 속한다는 걸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니트 엑시스가 B인지 A인지 C인지는 모르는 상태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B니까,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이 HKL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제가 일단 저희는 유니트 엑시스가 B인 걸로 세팅이 된 걸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는 걸로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컨디션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여기에 이제 라우에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에 이제 2/M이 가운데 이게 유니크 엑시스가 B니까, 이 모노크리닉은 유니크 엑시스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니크 엑시스가 B이기 때문에 이 라우에 클래스에서는 가운데에 2/M이 들어가고 앞에는 11 더미 숫자를 붙인다. 이게 라우에 클래스를 할 때 방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모노크리닉 같은 경우에 유니크 엑시스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더미 인덱스인 일자를 앞뒤로 하나씩 붙인다. 저거 비슷한 게 또 어디 있었죠? 우리가 사이트 시미트리 할 때 방향을 알기 위해서 사이트 시미트리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땡 찍었죠. 점. 그러니까 정원은 사이트 시미트리 쪽에서 점 찍는 거나, 이렇게 라우에 클래스 할 때, 앞에다 일자, 뒤에다 일자 적는 거나 같은 맥락의 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런 라우에 클래스, 라우에 그룹에 해당하는 포인트 그룹은 뭐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E, M, E/M, 이거 세 개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를, 이 라우에 그룹에 있는 요 세 개의 포인트 그룹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익스틴션 심볼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익스틴션 심볼은 결국은 모르는 거에다가 뭘 치냐 하면요. 익스틴션 심볼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거 보면은 여기 모르는 거 가운데 하이펀, 로어 하이펀, 다시 말하면은 이 짝대기를 밑에다 깔아서 딱 써주는 게 이게 기호 약속입니다. 짝대기를 밑에다 깔아서 딱 써주면 그거에 E가 들어가든지 그거에 M이 들어가든지 그거에 E/M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시면 또 짝대기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그런 거 모르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C로 북배기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C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E는 절대로 아니고 미러 자리에 C 글라이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C 글라이드가 E/M, M 자리에 들어가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익스틴션 그룹은요, E에 스크류가 있고 거기에 /A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요 경우로 우리가 이 시스테매틱 앱센스에서 요 경우로 딱 결정이 되면 이 경우는 이미 결정된 거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 서브 1/A라는 거는 익스틴션 그룹이 곧 스페이스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재수가 좋으려면 요런 게 딱 걸려버리면 요거는 그냥 이거다 하고 북배기로 싹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이런 거 걸려버리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거 세 개 중에 뭔지 아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이거 세 개 중에 뭔지 아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우리가 시스테매틱 앱센스 테이블인데 이게 결국은 리플렉션 컨디션을 얘기하는 우리가 스페이스 그룹 디터미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테이블인데 이게 인터내셔널 테이블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크리스탈 시스템별로.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제 모노크리닉에서 유니크 엑시스 B인 거를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앞에 이제 이쪽 리플렉션 컨디션 쪽을 이제 보면서 실제 XRD 패턴으로부터 인덱싱된 XRD 패턴이죠. 인덱싱 리절트로부터 어떻게 스페이스 그룹을 결정하는지를 실무적인 걸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맨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에 인덱스를 보면 HKL 또는 0KL 또는 HK0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제일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HKL은 이거 세 개를 다 보란 얘기죠. 세 개를 다 보는 거는 이거 세 개 다 있는 데 가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세 개가 예를 들면 HKL이 전체가 다 더한 게 짝수면 이쪽 그룹일 수 있고 이쪽 그룹일 수, 요거 두 개의 그룹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HKL, K 있죠, 여기 H 있죠, L 있죠, 여기 H 더하기 K 있죠, H 더하기 L 있죠, 이런 인덱스 또는 인덱스를 더해놓은 것 또는 이런 수식으로 나타낸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게 짝수냐 아니냐를 보라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요 인덱스 값이 예를 들면 여기서는 H 플러스 K가 짝수냐 아니냐, 여기는 HK 플러스 L까지 세 개 다 더한 게 짝수냐 아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여기 HKL이니까 HKL 다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HKL 다 더해서 이게 전부 다 짝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스캔디움 옥사이드에서 다 더하면은 2 더하기 1 벌써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하면 여기서 벌써 짝수 깨지죠. 홀수죠. 마이너스 3, 1, 3 이거 벌써 홀수죠. 이거 수태 홀수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리 돌아가서 이 둘은 탈락. 아닙니다. 왜? 홀수 나오잖아. 이 짝수해야 되는데 이 둘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0이 나온 놈을 보고 KL을 보든지 뒤에 0이 나오고 HK를 보든지 하면 맨 처음에 앞에 0이 나오면서 앞에 0이 나오면 KL이 여기 나오죠. KL 더한 게 짝수인지 봅시다. 앞에가 대가리가 0이고 뒤에 두 개 더한 게 짝수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앞에가 0인 거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요. 두 개 더하면 짝수예요. 벌써 여기서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죠. 이거 앞에 대가리가 0인데 뒤에 KL을 더했더니 5야 이거. 짝수가 아니야. 탈락.
그러면 이 두 개도 아니야. KL이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네. 딱 보죠.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앞에 대가리가 0이면서 KL이 죄송합니다. 뒤에가 0이면서 HK. 뒤에가 맨 끝에가 0이면서 앞에 HK 더한 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봅시다. 뒤에가 0인 거 이거 찾아봐. 0, 1, 3, 4 짝수, 0, 0, 6 짝수, 0, 0, 2 짝수, 뭐 다 짝수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여기는 H하고 K하고 더한 게 다 짝수야 그냥. 홀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 전부 두 개 더해보세요. 다 짝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 이제 다음 컬럼으로 넘어갑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그 가운데 0자가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00, 001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는데 여기 보면은 얘네 둘 H하고 L하고 같이 보는 거는 H하고 L이 같이 있죠. 여기 더한 거. 그건 이미 우리가 1차에서 스크리닝돼서 요거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 둘은 그 밖에 있으니까 이거 탈락. 그러면 결국은 얘 아니면 얘를 봐야 되는데 H하고 L만 보면 되니까 요거 둘 중 H00 또는 001 이렇게 된 거 0이 두 개인 거면서 맨 앞에 거나 맨 뒤에 게 짝수인지 한번 봅시다. 0이 두 개 나오면서 자 0이 두 개 나온 거 여기 있네. 0이 두 개 나오고 뒤에가 홀수네. 이거 벌써 뭔가 좀 그렇죠. 0이 또 두 개 나오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인가? 네. 여기 0 두 개 나오면서 뒤에가 이게 홀수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0이 보면 앞에 0이 두 개 나왔죠. 여기 앞에 0이 두 개 나왔는데 앞에 0이 두 개 나오고 L이 이게 짝수여야 되면은 요건데 여기는 그런 L에 대한 조건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 탈락이네. L이 여긴 짝수여야 되잖아. 여기 L이 짝수여야 되는데 지금 홀수 하나 발견했죠 좀 전에.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이제 H는 0 나오는 데 있는 H는 무조건 다 짝수일 것이다. 볼까요? 여기 0 나오면은 마이너스 2, 0 나오면 마이너스, 0 나오면 2, 0 나오면 4, 0 나오면 4, 0 나오면 0, 0 나오면 6, 0 나오면 4, 0 나오면 마이너스 4, 0 나오면 6, 0 나오면 전부 다 앞에 짝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 줄로 스페이스 그룹이 디터미네이션이 된 겁니다. 저 인덱싱 결과를 보고 시스테매틱 앱센스에 의해서. 그러면 익스텐션 그룹이 여기 나온 바대로 C1 밑에 짝대기 1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스페이스 그룹은 C 센터드이면서 이게 결국은 이게 C 센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죠. C 센터드인 건 확실한데 모노크린인 것도 확실하고. 그럼 중간에 그 스페이스 그룹이 E냐, M이냐, E/M이냐, 셋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캔디데이트를 3개로 줄여서 이제는 디터미네이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 3개 중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는 디터미네이션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네이션이 끝나야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거 3개로 지금 르베일 피팅을 하게 되면 결과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구별을 못한다. 르베일 핏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디터미네이션이 되는 상황에서 저거 3개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